네, 기나긴 추석 연휴가 벌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연휴 기간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야 각 당 관계자들을 모시고 정치권 이슈와 추석 민심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정치권에서는 추석 민심, 밥상머리 민심을 확인하는 기회잖아요. 각 당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갈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참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긴 연휴에서도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모였을 때 참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정치권에 대한 우려, 걱정도 많은데요.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가 5개월이 지나면서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어떤 정치 보복이나 적폐청산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게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바람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예, 아무래도 편안한 추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국내외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안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만간 어떤 실험이 더 있을지, 혹은 그 미사일 투속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10월 10일이 좀 분기점이 될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SLBM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핵실험도 그쳤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김효은 부대변인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5개월 이제 달수는 한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기간들이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미래를 보면서 왜 과거만 보고 있는지, 왜 적폐청산, 과거 그리고 모든 잘못을 다 야당 내지는 전 정권에만 돌리는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국민의 살림살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인가. 예. 안 그래도 더 안 좋은 경기에서 더 좋은 살림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군요. 민심을 파악하시면서 약간 공격성 멘트도 날려주셨습니다. 자, 국민의당 어떻습니까? 우선 휴일 중반인데요.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나머지 휴일도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예. 저는 가서 보니까 우선 이제 안보 문제에 관련돼서 북한 핵실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제 미사일을 10번 정도 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 좀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같은 것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경제 문제에 대한 그 답답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사실은 일자리거든요. 예.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이 주변에 산재 있고, 특히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기니까 그 중소상인들의 그 어려움을 토로한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12일간의 연휴 기간 중에 사실 중소상인들은 매출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울상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어려움 토로도 좀 많았고요. 물론 이제 정치에 대한 여러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싸우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싸움만 하냐. 예.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하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싸움은 아니지만 격렬한 토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고향을 좀 다녀와 봤는데요.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 그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뵙기가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웠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우리 분들 뭐니 해도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게 있는 북한과의 문제를 제일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몇 달여 동안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매우 혼란스럽고 혼선스럽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듯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좀 옳게 길을 좀 잡아서 국민들한테 제시해주고 공론을 다 하나로 모아서 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읽었고요. 두 번째 또 역시 경제 문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강원도 원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있는 굉장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요. 뭐 일자리 문제니 뭐 복지 문제니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거시적인 거로 치더라도 예. 일단 당신들은 내년부터 있을 최저임금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너 명 그 종업원 데리고 있는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혹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과연 내가 이걸 서류를 잘 정리해서 그 국가가 해준다고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도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 돈을 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들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이따가 나중에 뭐 우리 영화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어제 제가 오후에 잠깐 틈이 나서 고향에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거기 대사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양민들은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 수확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걱정만 하지 이 대감님들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런 예.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따가 말씀해 네. 주셔도 좋을 뻔했습니다. 네네. 네, 자 이번 추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역시나 소통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깜짝 행보를 보였는데요. 청와대 인근 삼청동 수제비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교통방송의 일일 통신원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반응들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는 길이나 행동을 보면 참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서민 살아오셨고 예. 그게 몸에 배셨기 때문에 아주 그런 행보들이 자연스러운데 저는 그걸 가지고 또 야당이나 다른 분들이 어떤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지금 최장 연휴 때 일 때문에 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또 일일 통신을 하시면서 아 정말 안전운전 하시면서 잘 갔다 오시라는 그런 인사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얼마든지 인근에 가서 식당에 가서 우리 국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요. 이전에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에도 나 언제든지 광화문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국민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꼭 무슨 선거를 겨냥했다라는 그런 너무 과거의 정치 부패적인 그런 발상은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예. 국민들도 그런 사고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따로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만이 마치 그런 거를 과거의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성숙하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한국당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봐주기 참 힘들어서 저도 좀 힘든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봐주기에는 국내외 상황이 너무 엄중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이 뭐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 참 보기는 좋은데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만간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국외 상황이 있고요. 국내 경기도 너무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뭐 이 정도 일들은 아무래도 뭐 총리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나갔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향후 뭐 1년 후에 선거도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뭐 야당 입장인데요. 예. 뭐 현 정부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협치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악수만 하고 실제 소득 없는 협치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오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오해를 좀 불식하기 위해서는 좀 야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예.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떤 본인들도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한 가지 행동에서 이렇게 다른 분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에서는 아니 좀 근데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뉴스가 돼야 되는 건지 오히려 대통령 지위에 있는 어떤 분이 되더라도 사실은 장기간의 그 휴일 상황에서 당연히 교통도 청계가 되고 그 쉬지 못하고 안전일에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격려도 해야 되고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걸 갖고 시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왜 이전의 대통령들이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이런 게 이른바 뉴스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전 대통령들이 대부분 많이 해왔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직전 대통령만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네. 나머지 대통령들은 대체로 명절 앞두고 뭐 통신원을 한다든가 어디 방문을 하신다든가 뭐 경찰서나 소방서나 다 방문하시고 또는 군부대를 가시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은 통상의 대통령이 하시는 건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만 이걸 했다고 막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 예. 좀
다른 당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전에 우리 김 대표님 또 말씀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좀 겹치는데 아, 다음에는 먼저 아니.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보였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이전에 대통령들 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뭐 많이 홍보를 했지만 무슨 뭐 편안한 컵을 들고 뭘 하시고 하셨을까 다 했던 거예요. 그거 뭐 새롭게 마치 저래서 굉장히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청와대의 인식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예. 의당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편할 수 있고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뉴스를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통상 보면 이 엄중한 시기에 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그 접경 지역 그다음에 군부대 이런 데 격려 전화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거기 있는 목소리도 좀 국민들한테 전화 통화상으로도 전달이 되고 하는 게 이전 정부는 늘 있었거든요. 근데 올 추석엔 제가 그 뉴스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는데 소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하셨는지 그게 오히려 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저희가 그 정당별로 이제 발언권을 드렸었는데 이제 역순으로 한번 그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연휴 직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조금씩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67% 정도까지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지지율, 추석 민심을 이제 또 반영이 된 지지율이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저런 분포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바른정당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 65.6%에서 67.7%로 약간 상승한 거는 큰 네.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운명적인 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지지율이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예. 모든 국민들이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 내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나라가 갈 수 있게 여야가 협치하면서 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약간 상승한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대신에 네. 하나 대통령과 청와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출범한 지 5월 초, 5월 7일 선거 이후에서 이제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예. 사실은 이 이전 그 정부와 비교하면은 인수위 기간 2개월 정도를 빼면 이제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거라고 똑같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와 비교해서 이전 정부 뭐 5개월 지났을 때 몇 %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 60대 중반이다. 네.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는 망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 버려버리고 이제 다른 정부와 크게 차이 없이 3개월에 고비가 오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늘 가져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대변인께서는 점점 주문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모아서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의당은 어떤 느낌이죠? 글쎄요, 이제 80% 중반에서 예. 지금 출범한 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10월 9일이면 5달, 150일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지지율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수치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대체로 경향성, 트렌드를 보는 건데 대략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5달 만에 거의 한 20% 이상이 빠진 거죠. 그런 상태고요. 역대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때가 가장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1년간 평균 지지도 70%였고요. 예. 나머지 대통령들은 대체로 그 초기에 한 3, 4개월 또는 한 5, 6개월이 지나면 거의 60%, 50% 중후반대로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보기엔 트렌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여론조사에 너무 그 시비가 엇갈려서 그거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왜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출마를 현재 현행 헌법상으로 보면 출마하실 분이 아닙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는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진전해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정치권과의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고민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 사실 엄연한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득표율이었고요. 예. 현재 국회 내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은 121석입니다. 그 현실감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돌파할 것이냐. 예. 이 고민을 좀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된다. 그것도 시기가 지날수록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 그 허니문 기간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6개월이라는 게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인수위 기간이 한 2, 3개월, 2달 반 정도를 빼고 난다면 예. 그러더라도 실제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처해 있는 현실을 네. 인정하는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한국당 분석 듣겠습니다. 예. 원래부터 뭐 저 지지율 자체에 대해서는 예. 그 좀 비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지지율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탄핵 정국인을 거치면서 좀 원래 좀 실망이 많다 보니 예.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지지율 자체가 그 비상적으로 높았던 것인데 실제로 그 이전에 과거에 보면 과거에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 있었을 때 과연 지지율이 높았느냐 처음 초기에 전혀 높지 않다가 아무래도 과거 여당이었던 우리 당이 잘 못해서 그 반등적으로 아마 지지율이 높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금 현재 여당이 과거에 과연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와서는 새 정권을 잡았을 때는 진정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여당이 잘 못한 걸 가지고 반사적 이익으로만 찾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모습은 과거에 몰입되면서 과거만을 계속 충을 하고 있는데 그 과거만을 충원하자고 정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표가 그렇게 예. 간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정권을 줬으면 새로 표를 받은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더 잘 되는 국가, 안보 튼튼하고 경제 예. 충실하고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표를 줬는데 만약에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너무 허니문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뭐 야당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좀 정치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당을 말씀하실 때 굳이 저만 보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 예. 직접 쳐다보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래 예, 기다리셨습니다. 부담이 되셨군요. 예. 예, 정말 추석에 덕담만 듣다가 여기 와서 예, 세 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 얘기를 항상 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좀 타박을 받고 저렇게 얘기를 해도 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지율 70%대면 그래도 국민들이 상당히 아직은 기대감을 갖고 정부에 대해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지지율이 50%를 거의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뭐 여론조사에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에 뭐 만족하고 아니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김철근 대변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희일비하기에는 너무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준엄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성적표를 이거 올랐다 저거 올랐다 이렇게 일희일비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수험생이 쪽심 하나 잘 봤다고 예. 우쭐해서 공부 안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 어떤 지지율에 대해서 민감해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것 또한 민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준엄하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소야대라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다당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걱정스러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5개월 해보니까 정말 국회가 어렵구나라는 예. 거를 사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임명 동의안들을 처리하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회가 서로 협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나 뭐 더불어민주당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네. 부탁드릴 게 이제 한 분씩 충분히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기다리는 분의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조금씩 답변을 좀 줄여주시면 더 활발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예. 추석 전에 뭐 이명박 정권 시적 블랙리스트라든가 국정원 사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좀 시동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네. 와중에 이제 추석 연휴를 좀 맞았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한데 각 당의 입장도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예. 먼저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적폐라고 하는 것이 뭐 쌓여진 폐단, 나쁜 폐단이겠죠. 예. 그건 당연히 청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적폐라고 하는 것이
그 보수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 쪽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과거에 정부에 쫓아가면 바로 앞에 정부, 그 전 정부까지만 하고 그 전 정부는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뭔가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들은 발견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청산을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발견되는 것이 매일같이 야당에 대한 적폐만 나오는지 정말 의심스럽죠. 그리고 그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적폐라고 하는 것이 야당 쪽 야당 쪽 10개 중에 뭐 한 개라도 만약 여당 쪽에 적폐가 나온다면 뭐 할 말이 없겠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예. 오로지 야당 쪽에 적폐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같이 야당들이 전부 다 그 대상인 야당들은 예. 다 정치 보복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정치 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적폐 청산이란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잣대를 똑같이 그걸 휘두르는 게 필요할 것 그럼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보수 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 사건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예,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예. 과거에 그 뭐 우리 당이 여당인 시절에도 적폐가 있었죠. 그 예. 이전 정부에 대해서. 근데 그 적폐 청산을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에서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예.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여당이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혹은 아니면 노무현 가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 공평하게 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글쎄요, 그 일단은 추석 때 가보니까 네. 굉장히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편해요. 음. 그 적폐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촛불 민심이라는 것도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지금 좀 전에 우리 대담하기 전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당장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좀 걸려서 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한미 FTA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과거에 한미 FTA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주장들, 광화문에 있었던 그 주장들이 지금 아무 말 없이 바뀐 거가 그게 사실은 적폐 아닌가. 예.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정권을 받아보니까 아니더라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던 부분들을 드러내는 게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야 되는 적폐이지. 예. 이 정부 저 정부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에 가면 한 6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 예.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썼던 문건이 다 모두 대통령께 보고돼서 대통령이 뭐 허가 결재를 했다라고 해서 몰아가는 여론전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니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슨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예. 우리 정치가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어떤 정치 쟁점, 그러니까 정쟁의 정치, 싸움판 정치로 이렇게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정원이란 국가기관이 이른바 댓글이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또 국군 기무사가 뭐 댓글에 관여했다든지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저는 그 훼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누구를 표적 삼아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하다 보면 어느 성역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해놓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기관으로서 다시는 선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면서 예. 마치 특정 어떤 세력을 겨냥해서 그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듯한 그것은 네. 오히려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잡는데 네. 정쟁으로 흘러서 아무것도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고 예. 수사기관에 맡겨서 정말로 덜어내야 될 부분에서
엄정하게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에서는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좀 공방이 오가고 있기는 한데 확실히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인 요구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심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 자체가 네. 그 퇴행적입니다. 아니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그만큼 뭔가 보복당한 일을 했다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국가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정말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폐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지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왜 적폐청산을 어떤 그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서 정쟁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적폐가 청산이 돼야 될만이 그게 어떤 민생이 살아나는 길인데 예. 그런 식의 어떤 특정인 보복이라는 정말 그런 걸로 국민들을 현혹하기에는 정말 작년 올해 국민들이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민심을 얻기는 좀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네요. 남한산성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추석 이후에 바로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각 당에서 굉장히 많이 뭐 칼을 갈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당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먼저 할까요? 네. 이번에? 저희는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첫 맞는 국감이기 때문에 뭐 그 각오는 뭐 어느 때보다 비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 저희가 국감 톡을 지금 개설을 했더니 예. 아주 뭐 톡의 메시지들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결국 그 국회가 가장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그 꼭 국정감사다 보니까 이제 뭐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정부 행정부의 일들이나 여러 가지들 점검하다 보니까 예.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또 그것이 어떤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저희는 이제 5생 국회에 사람, 민생, 안보, 지방, 미래 이래서 정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알겠습니다. 예산 국회를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시간상 한 30초 정도밖에 발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야당의 역할 자체가 네. 뭐 현 여당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제대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항상 여당은 뭐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 정권의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6개월 기간 동안 본인들이 여당으로서 활동해 왔다면 예. 자신들이 개입되어서 있고 자신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건데 분명히 과거 야당의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잘못을 반드시 지적을 해서 제대로 된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야당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요.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은 미래, 민생, 안전, 혁신을 기치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중점 법안 42개도 같이 여러 당들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바른정당.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미래라고 합니다. 저희 당은 이미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정부 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되지만 견제해야 될 것은 분명히 따끔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도 다 정리 못했고 예. 있던 문제, 그다음에 온갖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여지껏 해왔는데 결국에는 항만의 불개미가 들어오고 사격장에서 사고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마무리 좀 이런 건에 해주셔야 대해서 되는데요. 정리해서 분명하게 견제할 건 견제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국감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각 당 관계자들 모시고 추석 정치권 민심과 각 당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